73세 김영수 할아버지. 4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며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던 그가 은퇴 후 평범한 일상에 지쳐가던 어느 날 옆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수상한 움직임과 신음소리, 그리고 번쩍이는 불빛까지 목격하며 의심이 커져갑니다. 마침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탐정단을 결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데 과연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늦은 밤 서울 은평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 7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3년째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권태로움을 느끼던 차였죠. 젊은 시절부터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던 할아버지는 셜록 홈즈나 포아로 같은 탐정들을 동경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평범한 교사였을 뿐이었죠. 아이고, 또 잠이 안 오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은퇴 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반복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집 마당에서 쿵, 쾅, 삐걱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죠. 처음엔 바람에 뭔가 흔들리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고 뭔가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커튼 사이로 옥집을 살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이상하네. 이 시간에 뭘 하는 거지? 40년간 추리소설을 즐겨 읽었던 할아버지의 탐정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코난 도일의 소설 속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옆집은 3개월 전에 이사 온 젊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 하나였죠.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밤늦게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며느리 지혜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옆집에서 이상한 일 있는 거 아니? 어젯밤에. 아이고 아버님, 또 그런 상상 마세요. 요즘 추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리하는 소리일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게다가 이번엔 이상한 불빛까지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손전등을 켜다 끄다 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간, 들었던 소리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짜 탐정이 된 것처럼 말이죠. 6월 15일 오전 2시 30분, 쿵쿵거리는 소리 10분간 지속. 6월 16일 오전 1시 45분, 여러 명의 발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 같은 식으로 자세히 적었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화투를 치다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특히 밤에. 아, 김 선생. 나도 그 소리 들었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철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69세의 박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우리 집 뒤쪽에서 맨날 밤마다 쿵쿵거리고 뭔가 끌어당기는 소리가 나더라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비슷한 경험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71세 이영희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도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라고 했고, 68세 최순자 할머니는 밤늦게 차들이 자주 드나드는 소리도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무릎을 쳤어요. 역시 내가 맞았어. 그날 밤 김영수 할아버지는 본격적인 관찰에 나섰습니다. 오래된 쌍안경과 손전등, 그리고 수첩을 챙기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죠. 마치 진짜 사립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꿈꿔왔던 탐정의 삶을 이제야 살아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침실 창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서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 평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대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새벽 1시쯤부터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옆집 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최소 4-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쯤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옆집 마당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뭔가를 옮기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쌍안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어둠 때문에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상당히 큰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운반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저 사람들 대체 뭘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수첩에 새벽 2시 10분, 그림자 4개에서 5개, 큰 물건 옮김, 매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마치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속삭이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조심해, 조심해. 좀 더 왼쪽으로. 같은 말들이었죠. 할아버지는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이렇게 몰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불이 켜지더니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죠. 혹시 자신을 발견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들은 할아버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다시 조용해졌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차량 번호까지 메모했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는 어젯밤 일을 친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를 비롯해 이영희 할머니, 최순자 할머니까지 모여들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수상한데? 박철수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도둑 아닐까?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거래? 아니면 마약 거래? 영희 할머니가 드라마에서 본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였거든요. 에이, 그런 게 우리 동네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긴 해요. 정상적인 일이라면 밤늦게 몰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흥미진진했습니다.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스릴 넘치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면 어때? 마치 탐정처럼 말이야. 오, 재미있겠는데? 박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퇴 후 심심했던 차에 이런 모험은 반가웠거든요. 우리 나이에 무슨 탐정이냐 싶지만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해볼 만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은평구 시니어 탐정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실제로는 호기심 많은 동네 어르신 4명이 모인 것뿐이었죠.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진짜 탐정 못지않게 진지했어요. 첫 번째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거실에서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일단 교대로 감시를 하자. 매일 밤 2명씩 짝을 이뤄서 평생 국어교사였던 할아버지가 리더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았습니다. 감시 3일째 되던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영희 할머니가 감시 중이었는데 옆집에서 평소보다 더 큰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날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활동도 더욱 활발했습니다. 저기 봐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가 쌍안경을 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평생 뜨개질과 요리만 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런 스릴 넘치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망원경을 조정하며 자세히 관찰했어요. 맞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움직임이 활발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옆집 마당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략 7명에서 8명 정도로 보였고 큰 물건들을 여러 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아, 허, 하는 신음 같은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작게 들리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졌죠.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게 뭔 소리예요? 영희 할머니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글쎄요. 아픈 건가요? 할아버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추리소설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고 중간중간 이상한 웃음소리와 금속성 소리까지 섞여 들려왔어요. 하하, 좋아. 더 같은 소리들이었죠. 두 사람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 불법 도박?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도박장에서 흥분해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런 곳? 영희 할머니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불법 업소 같은 것 말이죠. 더 이상한 것은 중간중간 들리는 박수 소리와 좋아. 다시 한번 같은 외침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4명의 탐정단이 모여 어젯밤 일을 논의했죠.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는 다소 민망해하면서도 들은 소리들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박철수 할아버지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는 곳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최순자 할머니가 신중한 의견을 냈어요. 성격이 조심스러운 할머니답게 섣부른 행동을 경계했습니다. 맞아요.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영희 할머니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네.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직접이라니 그게 무슨. 영희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했지만 역시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안전을 생각하면 박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만약 정말 불법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네 명은 다음날 밤 직접 정찰 작전을 벌이기로 결정했어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카메라를 찾아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40년 전에 샀던 필름 카메라였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일찍 자겠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검은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마치 진짜 잠입수사관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밤중 4명의 시니어 탐정단은 조심스럽게 옆집 담장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두에 서서 수신호로 지시를 내렸어요. 40년간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이런 곳에서 발휘될 줄은 몰랐겠지만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마치 영화 속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런 모험이 짜릿했어요. 담장 너머로 옆집 마당을 살펴보니 평소와 다르게 여러 개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큰 물건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게 뭐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목을 길게 빼고 들여다봤어요. 뭔가 큰 상자들 같은데. 저기 저 사람들 봐요. 뭔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가리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또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아, 더 힘껏. 그래, 그렇게. 그리고 뭔가 무거운 것을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4명의 탐정단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특히 할머니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직접 들으니 더욱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거 정말 영희 할머니가 말끝을 흐렸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깊이 알면 안 되는 일에 끼어든 건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온 건 아닐까? 순자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탐정 정신에 불타고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동네를 지켜야 해. 뭔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 그때 옆집에서 갑자기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완벽해. 정말 좋아. 그리고 박수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 함께 박수를 치는 소리였죠. 박수?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박장에서 박수를 쳐? 아니면 뭔가 공연이라도 하는 건가? 할아버지는 담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틈새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연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상해. 뭔가 동작을 반복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마치 뭔가를 연습하는 것 같아. 연습? 영희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연습을 밤늦게 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연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둠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바로 그때 옆집 마당에서 강한 조명이 켜지면서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4명의 탐정단은 깜짝 놀라서 담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갑작스러운 밝은 빛에 눈이 부셨거든요. 들켰나?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탐정단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은 조명 덕분에 그들의 활동이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가 터질까봐 미리 설정을 바꿔놨거든요. 증거 사진을 남겨놔야 해. 할아버지의 탐정 정신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더 좋은 각도로 사진을 찍으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발밑에 화분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감시 작전이 본격화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 할아버지와 동료 탐정단은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예상했던 불법 활동이 아니었어요. 새벽 2시경, 옆집 거실에 불이 켜지더니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곧이어 젊은 여자도 나타났는데 두 사람이 격렬하게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요, 싸우고 있어요. 영희 할머니가 쌍안경을 들고 속삭였어요. 할아버지도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아내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아니, 아이가 아니라 아이들이었습니다. 두 명의 아기가 동시에 울고 있었거든요. 쌍둥이구나. 박철수 할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젊은 부부는 급히 각각 다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한 아이를, 아내는 다른 아이를 안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들었던 이상한 소리들, 밤늦은 시간의 움직임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는 아이를 달래려고 걸어다니는 소리였고, 신음 같은 소리는 지친 부모들의 한숨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요.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1시간 넘게 관찰한 결과 이 젊은 부부는 쌍둥이 육아로 인해 극도로 지쳐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밤낮이 바뀐 아이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서로를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겨우 잠든 것 같았어요. 젊은 부부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젊은 부부들 정말 힘들어 보여요. 영희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는데 쌍둥이라니.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의심의 눈으로만 바라봤던 이웃이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어젯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어요. 저 집에서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젊은 부부가 쌍둥이 육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맞아요. 감시할 게 아니라 도와드려야죠. 영희 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하죠? 우리가 그동안 몰래 지켜봤다는 걸 들키면 어떡해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잖아요. 그날 저녁부터 할아버지는 새로운 관찰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의심의 눈이 아니라 도움을 줄 방법을 찾기 위한 관찰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탐정이 아니라 이웃으로서 젊은 부부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세심한 관찰 결과 그들의 일상 패턴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오전 7시 남편이 회사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밤새 아이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아내는 혼자 쌍둥이를 돌봐야 했는데 오후가 되면 지쳐서 계단에 주저앉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저 젊은 엄마 정말 힘들어 보여요. 영희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시도는 순자 할머니가 나섰어요. 평소 요리를 잘하는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서 너무 많이 해서 나눠 먹으라며 갖다 줬어요. 젊은 아내 지연 씨가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아이 울음소리가 배경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지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요즘 제대로 식사도 못했는데 아이들이 쌍둥이라면서요? 많이 힘드시죠? 순자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연 씨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이 대화를 계기로 할머니들과 지연 씨 사이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이 옷을 빨아주겠다고 제안했고 순자 할머니는 장보기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남편 민수 씨를 도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민수 씨에게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라며 자연스럽게 접근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정신이 없어서. 민수 씨도 지친 표정이었어요. 쌍둥이 키우기 힘드시죠? 저도 아이 셋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그 고생 압니다. 박 할아버지가 공감해 주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된 도움은 점점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민수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젊은 부부끼리만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같은 이웃들이 기꺼이 도와드릴 텐데요. 며칠 후 지연 씨가 순자 할머니에게 고백했어요. 사실 저희 서로 너무 예민해져서 자꾸 싸우게 돼요. 아이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서로에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이해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들은 비공식적인 육아 지원단을 결성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월, 수, 금 오후에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고 순자 할머니는 화, 목에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민수 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정신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역할은 좀 달랐어요. 40년간 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서 젊은 부부에게 육아와 부부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육아는 마라톤이에요.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지쳐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 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연 씨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민수 씨도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부부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들 덕분에 저희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연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웃을 이해하고 도움으로써 자신도 새로운 보람을 찾게 되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 민수 씨와 지연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밤늦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동네 어르신들의 체계적인 도움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더 큰 변화는 도움을 주는 어르신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영희 할머니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 돌보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네요.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이가 제가 해준 미역국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요리 만들어주는 재미가 쏠쏠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민수 씨와 아침 커피 시간이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젊은 친구와 이야기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게 되고 기분이 상쾌해져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할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젊은 부부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가르치는 기쁨을 되찾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 씨는 아내 지연 씨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저희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처럼 경험 많으신 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찼어요.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제 젊은 부부와 그들의 아이들을 통해 다시 그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부모가 되는 것은 평생 배우는 과정이야.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해. 할아버지의 조언은 단순히 육아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부부관계, 인생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저희도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젊은 부부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어르신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화상 통화 방법 등을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손자들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겠네요. 영희 할머니가 신나했어요. 이렇게 서로 도우며 지내던 중 할아버지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가 회사 동료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젊은 부부들도 육아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다른 젊은 부부들도 만나보실 생각 있으세요? 육아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정했어요. 좋아요. 우리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마을의 세대 간 소통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에서 젊은 부부들과 어르신들이 만나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모임에는 오쌍의 젊은 부부와 10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할아버지의 사회로 진행된 모임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거죠.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어르신들의 육아 경험담을 들으며 안정감을 얻었고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활력을 되찾았어요. 석 달 후 할아버지가 시작한 세대 간 소통 모임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젊은 부부들과 어르신들 사이에는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처음 도움을 받았던 민수 씨와 지연 씨 부부였습니다. 쌍둥이들은 이제 밤에 잘 자게 되었고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다른 젊은 부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지연 씨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며느리 지혜 씨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은퇴하신 후로 계속 무료회 하셨는데 이제는 매일 바쁘게 지내시네요. 실제로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민수 씨와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우고, 오전에는 젊은 엄마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오후에는 토요일 모임 준비를 했어요. 저녁에는 새로 참여하고 싶다는 가족들과 전화 상담을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의 활동이 지역 언론에 소개되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김영수 할아버지님, 혹시 다른 지역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곳들이 많아서요. 73세의 강연자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서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강연은 이웃구청에서 열렸습니다. 50명가량의 어르신들과 젊은 부모들이 참석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40년간 교사로 일한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옆집을 의심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도둑이나 비밀 조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젊은 부부가 쌍둥이 육아로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배운 것은 의심 대신 관심을, 감시 대신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강연은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할아버지는 지역 우수 시민상을 받게 되었어요. 시상식 날 민수 씨와 지연 씨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쌍둥이들도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온 동네에서 아버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늦었지만 새로운 걸 배웠어.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인다는 걸 말이야.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73세에 이런 보람찬 일을 할 수 있게 되다니. 역시 세상은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바라봐야 더 아름다워진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 창밖으로는 이제 조용해진 옆집이 보였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집에서는 행복한 가족이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자신도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